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희 영상 댓글에 남겨주셨던 준공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준공도서에 어떤 목록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요. 준공도서라고 제가 중간중간 언급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꼭 그걸 도서로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내역이나 준공도서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준공도서가 이제 저희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보면 각종 시험 성적서나 인허가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공사 사진부터 시작해서 도면도 이렇게 도면을 다 넣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도서들을 제가 준공도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꼭 도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철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클립으로 묶어 가지고도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각 현장 따라 모아놓는 파일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들 보면 업체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폴더명으로 다 묶어가지고 파일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USB에 하나 간단하게 담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 믿고 가신다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데 중소업체들이 2년 3년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담당자들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내 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들어간 자료들, 인허가에 나의 도장이 찍힌 자료들, 그리고 협의회가 있었던 자료들은 전부 다 파일이 됐건 책이 됐건 도서가 됐건 사본이 됐건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 계약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공사 계약에 꼭 필요한 첨부 서류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 그리고 공정 내역서, 이렇게 공기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 그리고 견적서 또는 내역서, 그리고 시방서,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고, 회사에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자료는요, 사업개시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 글을 남겨놓은 적이 있는데, 8년 전에 준공한 발전소입니다. 그거에 지자체로부터 갑자기 사업개시신고 의무 위반이라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업개시 잘못한 거면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무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업개시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공사계획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기사업 허가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어떻게 들어갔고, 내가 사업자로서 도장을 찍어준 자료들은 어떻게 사본이 만들어져서 접수가 되고 어떻게 인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관련 자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담당자랑 오랜 협의를 거칠 수가 있었고요. 협의를 거쳐서 5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과태료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이것조차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받았냐 하면요, 관련 사업자가 공사계획 신고를 한 자료가 있었고, 공사계획 신고를 한 자료에 공정계획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몇 월 며칠까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몇 월 며칠까지는 어떤 진행을 하고, 물론 거기에 감리배치 확인서도 들어갔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는 우리가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들을 증빙을 했고요. 지자체에서 저희 쪽으로 제시를 한 건 전기사업 허가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전기사업 허가기간 3년에 끝나는 시점을 준공 시점으로 보고, 그때부터 5년이 안 됐으니까 납부를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감리배치 확인서와 공정계획표 가지고 5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를 했음에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지자체의 인허가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아니면 공사계획 신고를 할 적에도 모든 자료를 내고 인허가 자료를 제출을 하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6, 7년, 8년 이상 지난 발전소에
공사를 하느라고 이제 뭐 설비가 잘못 문제들이 생겨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도면을 찾아봤더니 사업자가 도면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업체를 찾아도 공사 업체도 없고, 그래서 결국엔 할 수 없어서 지자체를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공사계획 신고했을 당시에 제출한 서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민원인이랑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서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 파기했다. 사실 저희가 되게 성실하게 자료를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파일로 관리를 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 제가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전기안전공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쪽에도 도면을 제출을 하니까요. 그런데 전기안전공사에서도 5년 이상 지난 도면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내 발전소에 있는 인허가 자료, 각종 서류들 뿐만 아니라 도면들, 모든 협의 자료들은 하나씩 다 챙겨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요, 제가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전부 다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녀왔던 현장 중에 한 군데인데요, 발전소가 분양형 발전소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형 발전소로 들어가는 도로는 하나인데, 그 도로 지적도를 떼봤더니 이거 사업자도 모르고 계시고, 지적자를 떼봤더니 한 10m 정도가 남의 땅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이거 남의 땅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업자는 아니다, 도로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지적 내역들을 확인을 했더니 남의 땅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쪽으로 그럼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공업체에서도 파일을 관리하는 친구들이 뒤져봤는데도 그 내용은 없다,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싸워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 사용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 담당자가 그 토지의 주인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동의는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동안 20년 동안 이 길을 도로로 사용하는데 승낙한다라고 받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용동의서가 있다면 차후에 우리가 20년 이후에 이 땅을 개발하는 건 우리 맘대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잡종지니까 뭐 문제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땅을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 다시 사용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들을 사용료로 납부를 하고 다시 사용동의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 아니면 공사와 관련된 자료, 사실 모든 자료들, 내가 도장을, 뭐 시공사에 도장을 위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실 위임을 하게 되면 뭐 인감을 위임을 한다면 인감증명서를 찍고 인감 사용 내역에 대해서 사용 대장이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서류가 어떻게 접수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파일이나 책자가 아니시더라도 시공을 완료한 현장, 아니면 분양을 받은 현장에 대해서는 파일로 가지고 계셔도 되니까요. 뭐 서류 목록, 인허가 서류 목록이라든가 공사계획 신고 내역, 어떤 공사계획 신고를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떤 자료가 들어갔는지, 계약과 관련된 내용, 또 REC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대상 설비 설치 확인은 어떻게 받았는지, 또는 신청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도면은 PDF뿐만이 아니라 CAD 도면도 확보를 하고 계시면 좋을 테고요. 그리고 발전소 사업자 등록증, 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사용점검사는 어떻게 됐고, 사용점검사는 연차별로 또 4년의 정기검사가 있다 보니까 정기검사는 어떻게 됐는지, 사진첩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차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필요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요. 에너지관리공단의 RPS 대상 설비 설치 확인 신청과 신청에 들어가는 서류 목록, 그리고 설비 확인이 완료된 내역들, 그리고 모듈 인버터에 대한 인증서에 대한 내용, 또는 모듈 시험성적서, 인버터 시험성적서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전기사업 허가, 맨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 허가 신청 내역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됐는지, 뭐 한전 계약 관련된 내용, 한전이랑 어떻게 계약됐는지, 그리고 뭐 RPS 입찰이 진행이 됐다면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입찰 내역들도 히스토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떨어졌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실 입찰이 진행이 돼도 사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죠.
시공업체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뭐 간단한 실수들 때문에 금액이 맞는데도 오기가 있거나 실수들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사업자 책임이거든요. 도장을 위임하셨다면 그 도장을 위임을 받고 찍은 시공업체들 책임이 아닙니다. 차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도장을 위임해준 사업자 책임이다 보니까 그런 내역들도 다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굳이 책자가 아니더라도 파일이 아니더라도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워낙에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 서류 내역들 또는 인허가 내역들 또는 뭐 보험 관련된 내역들도 있겠죠. 관련된 자료들은 준공도서, 준공계라는 이름으로 사업자께서 반드시 보관을 하고 있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공업체에서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물론 뭐 믿고 가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 시공업체 그 담당자가 자리를 바꿔버리면 그 자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몇 년 후에 5년, 6년, 8년 후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까요. 관련 인허가 자료라든가 관련 도면이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시공할 때 현장 소장이랑 간단하게 협의하는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수기로 간단하게 적어서 파일에 하나씩 하나씩 첨부를 해서 보관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역들, 인허가가 꼭 해야 됐던 것들, 도장을 찍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준공계, 준공도서에 대해서, 준공도서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처럼 또다시 궁금하신 내역들, 더 필요하신 내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댓글은 글을 작성하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 100%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배울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